안녕하세요. 3일 경제독립TV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26일 자세한 상세 내용 태스크포스 팀에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소득 만원 때문에 100만원 지원금을 못 받는 4인 가구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억울한 경우겠죠. 바로 이렇게 88%에서 커트라인이 정해졌기 때문에 89% 이렇게 아깝게 아슬아슬하게 재난지원금을 적게는 2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못 받는 경우에 어떻게 구제 신청을 해야 될지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인당 25만원, 소득 하위 88%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89%에 해당하는 분들, 단돈 만원 소득이 더 많아서 또 재산이 내가 원치 않게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못 받는 분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 과연 어떻게 구제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2천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 과연 어느 분이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준은 무엇인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1인당 25만원 대상자 기준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소득 1만원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편가르지 하지 말고 전국민 다 주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벌써부터 지급 시기도 뒤로 밀릴 수 있다. 그 핑계는 코로나 방역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돼서 추석 전 지급에서 또 뒤로 밀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또 집값 오른 게 내 잘못인가 해서 5억 원이 넘는 아파트 재난지원금 제외 이런 이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명분도 효과도 불분명한 재난지원금 사회적 편가르기 우려 이런 언론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득 만원 차이로 단돈 1만원 차이로 지원금이 100만원 갈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제책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마련한 상생국민지원금 전 국민의 87.8%를 대상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모두에게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선을 전후로 소득 1만원 차이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희비가 갈립니다. 이래서 이 신청자도 대폭 늘어날 예정인데요. 커트라인 근처가 희비가 갈리는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2019년 소득을 반영합니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 하위 80% 가구와 이들보다 소득이 다소 높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총 87.8%의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 약 12%에 달하는 고소득층은 배제되면서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불만이 소득 역전 현상인데요. 똑같이 2인 헛벌이 가구라 해도 월 소득이 555만원인 가구는 지원금을 받는데 560만원을 받는 가구는 지원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 5만원 차이로 지원금 50만원 수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바로 50만원 불균형이 생겨버리는 거죠.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계층이 오히려 소외되는 구조여서 소득 역전 현상에 따른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나 은퇴자 등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원금 대상을 선정할 때 코로나19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올해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의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소득이 감소한 사업자는 5월 신고한 2020년 종합소득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눈뜨고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2020년에는 종합소득 신고 소득이 대폭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2019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소득이 많은 12.2%를 선별하는 데 따르는 행정비용도 벌써부터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는 12%만 제외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행정비용 문제는 덜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많이 빈약해 보입니다. 예전처럼 과거 정부가 소득 하위 90%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지적에 따라서 모든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또 만에 하나 되풀이되지 않을
될까 우려가 되는데 되풀이 되더라도 이제라도 전 국민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 정주 화면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지금 아직 구체적인 그 매출 금액별 지원 단가는 8월 초 안내될 예정입니다. 2천만 원을 실제 받는 소상공인은 1%도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급액이 2천만 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전체 지급 대상 178만 소상공인 가운데 1%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29개로 세분화해 놓은 데다가 기준도 2019년이나 2020년 매출 4억 원 이상이면서 장기간 집합금지 처분을 받은 업종으로 한정해서 문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정부안 기준 자료에 따르면 최대 지급액 당시에는 900만 원이었는데 이 900만 원을 받는 소상공인 사업체는 약 3,000개, 불과 0.3%에 불과했는데요. 국회 통과 과정에서 매출 감소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등 대상은 확대가 됐지만 최대 지급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사업체 수는 약 20만 개인데 전체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의 11.2%에 그치기 때문인데요. 특히 코로나19 이전 매출 규모가 컸지만 장기간 집합금지 대상이 된 업종은 유흥업소 등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식당이나 카페 등 집합금지 대신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 86만 개는 최대 지급액이 900만 원입니다. 지원금 지급 규모를 가르는 매출액 구간이 넓은 것에 대한 지적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희망회복자금 매출 기준이 2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미만, 8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8천만 원 미만으로 세분화됐는데 장기 집합금지 업종이 매출액이 3억 9천만 원 미만인 사업체와 2억 원인 사업체는 똑같이 1,400만 원을 받지만 3억 9천만 원보다 매출이 1,000만 원 많은 4억 원 지원금은 2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600만 원이 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1,000만 원 차이로 600만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매출액 1억 9천만 원 사업자는 900만 원만 받기 때문에 2천만 원 받는 분과 하면 1,1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득 만원 차이로 일반 국민들도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이 갈려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소상공인 역시 2천만 원을 받는 분, 또 900만 원을 받는 분, 1,600만 원을 받는 분 이렇게 다양하게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억울한 경우를 당하면은 적극적으로 이의 신청을 해야지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내용만큼은 오늘 영상에서 꼭 확인해 주시고 세부화는 다시 나오면 신속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